오늘은 좀 특별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 꽃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꽃 피는 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간문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름은 이제 소강이죠. 소강.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작가 소개를 간략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이게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지금 54구나 돼서 꽤 길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읽고 하기 좀 그렇고 중간 단락이 되는 곳 거기서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성지궁 영원지중 기목 만품 서처촌정이라 광분 영접 명잡 조번 간통 한규 변절 동회 사통이라. 층성지궁이라고 그랬죠. 층층이 이제 성이 쌓인 궁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성이 있는 궁전, 높은 궁전이라는 얘기죠. 높은 성에 둘러싸인 궁전 뭐 이렇게 되겠죠. 높은 성에 둘러싸인 궁전. 그리고 이 영원지중 신령스러운 정원 가운데 뭐 이 정도 뜻이 될 텐데 여기서 핵심은 궁하고 이 원입니다. 원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산원 그런데 이 원자는 왕실 정원에서 쓰는 그 제왕의 정원일 경우에 요 원자를 써요. 우리나라도 비원할 때 요 원자를 쓰죠. 일반적인 동산원자하고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영이라는 여기 형용사를 붙였는데 요거는 그 원자 그 왕실의 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그런 형용사지 여기 특별히 무슨 뭐 신령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성에 둘러싸인 궁전 그리고 이제 그 왕실의 큰 정원 가운데 뭐 이런 뜻이죠. 당연히 왕실 정원이니까 온갖 나무, 희한한 나무들, 유명한 나무들, 귀한 나무들이 많겠죠. 그게 만종류나 있고 서초 이것도 온갖 풀들이 천구르나 턴떨기나 무리지어 피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대꾸입니다. 지금 층성지궁 영원지중 기목 만품 서초 촌청 다 대꾸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임금이 사는 궁전에 아주 넓은 그 정원에 온갖 나무와 풀들이 그냥 무리지어서 빽빽하게 핀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쏟아지는데 너무 초목들이 무성하니까 빛이 온전히 비추질 못하고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빛이 이제 이렇게 한 곳에 쫙 펼치는 게 아니라 어디는 비쳤다가 어디는 안 비쳤다가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광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당연히 빛이 이렇게 흩어지고 쪼개져 있으니까 그림자도 이제 뒤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 가지들이 많은 거죠. 번성한 거죠. 그리고 굵은 줄기는 또 쭉쭉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정원이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규 변절, 그러니까 추위가 다 물러가고 이제 모서리 조금만 남은 거죠. 그래서 변하는 계절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회, 겨울에 이 횟가루를 통에다가 옮겨 담으니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전거가 있기 때문에 동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기가 다 꺾여서 조금만 흔적만 남아서 계절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때 계절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 통에다가 횟가루 재를 담아서 이 계절의 변화를 아는 거죠. 병계 고최 생락 최풍 연귀 기신 요운 동진이라 매화 특조 편능 식춘이라.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달날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에다가 이제 재를 옮겨 담는다 그랬는데 그 재통이건 죄건 그것이 다 고하고 초췌한 모습 그리고 이제 낡은 모습이라 색이 바래고 이 바람이 꺾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니까 겨울을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빛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초해 보여서 이 색이 바래고 바람차 꺾여 겨울이 이제 완전히 물러간 물러가는 걸 알겠다. 그걸 요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연귀 기신 요운 동진이라. 새해가 돌아와서 기운이 이제 봄 기운이 새로우니 이게 요운이라는데 흔들릴 요자긴 한데 여기서 아마 이걸 승자로 봐야 될 거예요. 멀리 뜬 구름이 멀리 있어 보이고 이제 아지랑이처럼 먼지가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봄의 느낌을 이렇게 요운 동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운이란 표현은 시에서 자주 보이는 간간히 보이는 표현입니다. 낮게 깔려있던 구름이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높아 보이고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에 매화가 홀로 고놈만 홀로 피어 있으니 편 한쪽 매화 하나만으로도 봄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 승향이 밝음 사 잡설이 피은 토염 사조지림 서영 오구지로. 매화가 어떤 것은 햇빛을 받아서 황금이죠. 황금 골드 이 금빛을 바라고 어떤 혹하고 사하고 이제 연결되는 문장이죠. 어떤 것은 아직 남아있는 눈에 섞여서 아니라 은이죠. 은빛을 입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햇빛하고 금하고 연결시켰고 눈하고 은하고 연결시킨 거. 여기 대꾸 문장입니다. 이 다채로운 이 저기 모양이죠. 매화핀 모양이죠. 토염사조 이 염자가 어여쁠 염자 아니에요? 우리 염정소설하다 뭐 염문이다 할 염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그 꽃핀 요염하게 꽃핀 것이 이 사방으로 빛을 뿜어내는 거죠. 이 빛을 토해서 사방을 비추는 숲이 됐죠. 이 매화 때문에 갑자기 이제 토염사조가 되는 숲으로 변했고 이 서영이랑 토염이랑 같은 말이죠.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 쫙 펼쳐진 그 오거리죠. 오거리 사방으로 통하는 길. 요건 정원이나 여기 아까 시작할 때 왕실의 정원이 있다 그랬는데 매화가 피면서 왕실 정원이 토염사조지림하고 서영 오구지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온갖 곳에 매화가 펴서 사방을 환히 빛나고 이 꽃이 이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황영한 모습입니다. 기옥철이 주리 차 빙현이 박포 옆 눈출이 미성이요 지추심이 삽고라. 이미 폐옥이잖아요. 옥을 엮어서 구슬이 매달렸는데 또 얼음이 걸려 있고 우박을 뿌려온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화가 핀 모습도 멀리서 보면 옥 같기도 하고 그 중사람은 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옥 같기도 하고 이 구슬 매단 것처럼 같기도 하는데 어떤 건 아직 겨울에 남은 흔적이 있어서 얼음이 매달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박이 쏟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옥과 주 빙과 박으로 이제 매화를 표현을 한 거죠. 염눈 주리미성 지추심이 삽고 이 이파리가 이제 꽃만 핀 게 이파리 나왔다고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이파리가 어린 이파리가 아직 어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온전치가 않아요. 지금 아직 가늘한 이파리는 겨우 손톱만큼 나온 것 같고 이파리는
또 그 잎에서 가지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쭉 뻗어 나온 게 옛날 것을 꽂아 놓은 것, 옛 것을 꽂아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옆 눈추로 이제 막 새롭게 돋아난 새로운 막 돋아난 갓 돋아난 새싹을 얘기한다면 지추심이 삽고는 가지도 이제 뻗어 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옛 것을 꽂아 놓은, 그러니까 이게 매화나무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이가 좀 수령이 있어서 실록이라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파리가 갓 나오긴 했지만 꽃 가지는, 꽃을 피운 가지는 가운데서 뻗어 나와서 마치 오래된 것처럼 오래된 것을 꽂아 놓은 것 같다. 나이를 먹은 거라면 형용한 걸로 하고 생각이 듭니다. 펴 반나기 비공 향 수풍이 원도 괴 미미지 유사 잡 비비지 신무. 전부 다 대꾸 문장으로 쓰고 있죠. 이 표락이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반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공중에 반쯤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반쯤 떨어져서 허공을 나는 것 같고, 향은 이 바람을 타고서 멀리까지 도달하는, 향기가 멀리 퍼지는 거죠. 매화 향기는 굉장히 섬세해서 가서 냄새를 코로 맡아보면 잘 안 느껴지죠. 그냥 멀리서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매화 피면 신이 바뀌어서도 안다고 그 얘기를 하죠. 지금 같아서는 공해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원도랑은 정말 그랬어요. 매화 꽃이 피면 멀리서 은근한 어떤 느낌, 참 섬세한 느낌인데 멀리까지 퍼진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건 향기와 이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구체적이냐면 미미지 유사. 이 유사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이 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양을 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미라고 표현한 거죠. 바람에 하늘거리는 거미줄에 매달린 것 같고, 매화꽃이.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안개가 끼는데 이 비비는, 눈이 올 때는 눈이 그냥 펑펑 날리는 모습이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듯 아는 듯 내려와서 뜻이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비를 할 때는 안개가 잔뜩 낀 건지 아니면 살포시 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잡자라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살포시 끼는 새벽 안개에 뒤섞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안개가 이제 너무 빡빡하게 끼지는 않겠지만 지금 약간 짙은 기운을 띠고 있어서 이 그 매화랑 이렇게 완전히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무나 유사가 아니라 매화가 괴하고 이 잡 섞여 있는 모습, 안개하고 뒤섞이고 이 거미줄에 매달린데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양이죠. 아마 그 비비지 신무를 굳이 이제 어느 걸 택해라 그러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비비를 무성한 걸로 해석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매화가 잔뜩 지천을 펴서 이 가득 핀 매화의 모습을 형용하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보다는 가득 피어 있다 그래서 비비를 약간 짙은 걸로 해석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쟁 누상지 락분 탈 기중지 직소라. 이게 누각 위에서 그 화장한 여자들이 이제 화장한 그것이 떨어진다고 형용을 한 거죠. 뭐 화장이 얼굴에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매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이 높은 데서 누각위에서 이 짙은 화장을 한 여자들이 그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것에 비교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그거가 다투지만 그것보다 낫다라는 뜻의 쟁자를 쓴 것 같죠. 탈 기중지 직소, 이거 이제 배틀에서 흰 비단을 이제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틀에서 짠 흰 비단보다도 그것의 흰 빛을 뺐을 정도로 훨씬 더 곱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쟁은 여자들이 화장한 분 흰색이기도 하고 향기이기도 하고, 탈은 흰색 그거보다 훨씬 매화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 개화이 방언 혹 하명이 림지.
향 옥계의 결체 불 망호의 저지. 칠언 표백 칠언 표 백랑지영 삼군천 위무지 기라. 여기까지 내용상은 끊깁니다. 앞에서는 이제 혹사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박혹을 또 이제 바꿨죠. 한편에서는 꽃이 활짝 피어서 옆에 이게 낭떠러지이기도 하고 봉우리이기도 한데, 옛날에 중국 정원은 이제 석가산이라고 해서 이게 남방이라 이 정원에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을 해놨는데 거기 돌 무더기를 쌓아놔서 산을 옮겨놓은 것처럼 해놔서 그걸 이제 헌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화가 피어 있는 곳이 어떤 데는 이제 뭐 봉우리기도 하고 봉우리가 당연히 낭떠러지가 있을 테니까 그 낭떠러지 곁이나 봉우리 곁에서 이제 꽃을 피운 것이기도 하고, 어떤 꽃은 이 님지 이 연못의 그림자를 비춰서 이제 이 연못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이제 그림자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 옆에서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수지 위에서 이렇게 몽우리가 져서 그림자를 이렇게 밑에 비추는 모습을 이렇게 형용을 한 거죠. 또 어떤 것은 옥계, 옛날엔 그 계단,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옥계라고 표현을 했죠. 왕실에 있으니까 왕실에 있는 계단이에요. 보통 이제 계단을 옥계라고 상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은 계단을 향해서 이 결체, 이 색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계단에 색이 이렇게 핑크빛, 옅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꽃무늬가 뭉쳐져 있고, 어떤 것은 또 망호, 그러니까 이 엮은 문을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지를 낮게 들이고 있다. 매화의 모습을 형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이 어려운 데가 나왔죠. 칠언 표 백랑지 영이요 삼군천 위무지 기라. 칠언이죠. 칠언 절구할 때 칠언. 칠언 일곱 글자. 칠언으로는 백냥에서 읊은 노래를 표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삼군으로는 위나라 무제의 이 기이한, 남과 다른 기이한 재주를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가 들어서하면 여기도 전거가 있죠. 백냥대라고 이제 백냥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가 무제, 그 유명한 한나라 무제가 그 장안성 동쪽에 백냥대라고 하는 이제 큰 건물을 짓고, 이제 이 백냥이라고 이게 이제 백이 그 측백나무인데 이 뭐라고 향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이제 향이 뿜어진다 해서 백냥대라고 하는데, 이 백냥대라는 데다 건물을 짓고 백냥대 위에서 신하들을 하고 이제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었어요. 시를 짓는데 이 특이하게 시가 이제 7원으로 되어 있는데 7원입니다. 7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운자를 두 구절마다 운자를 하게 되는데, 요건데 매 구마다 운자를 써서 임금과 신하가 이 태평성대에 이 시를 화답하면서 지은 태평성대를 그 얘기하기도 하고, 군신 간의 그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백냥대에서 쓴 그러한 시체를 백냥체라고 얘기를 하죠. 백냥체. 그래서 7원으로 된 운자가 맨 끝에 있는 구절은 이제 백냥체라고 하는데, 태평시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원으로 백냥체로 된 시를 읊었다. 어디서? 백냥대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원 하면 백냥대에서 읊었던 태평송대를 노래한 백냥체를 떠오르듯이 그런 것을 표현을 했고, 7원으로는 그것을 표현을 했고, 3군은 제후의 군대인데 이 위나라 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입니다. 조조가 이제 선정법에서 가장 뛰어난 주석서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나라 무제 조조의 이 뛰어난 군사 운영법을 이 3군 군사를 딱 하면은 위나라 무제의 이 기이한 솜씨를 떠올리듯이 그것처럼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7원 여기 대꾸를 썼는데 7원 3군 이렇게 써서 이게 3군은 여기서 사실 7자 숫자를 맞추느라 위무제를 끌어왔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리고 요 구절만 지금 7원으로 쓰였죠. 그쵸? 이 사람이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7원으로 딱 썼는데 7원 하면 자기는 백량채를 떠올려서 그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임금과 신하의 사이좋은 관계를 얘기를 떠올리고 3군 하면 조조가 군사 운영을 해서 이 뛰어난 재를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그렇다면 매화로는 뭐를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밑에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가죠. 어시에 이에 그런 거죠. 답을 해야 되니까 이에 중규 가려 모안 심한 련 조하지 경절 춘광지 견하니라. 이에 깊은 규방의 아름다운 여자겠죠? 규방의 여자 모습은 모습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여기 지금 가, 려, 완, 한 다 아름답고 이쁘고 어여쁘고 곱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부의 특징인데 이 같은 말이라도 이제 이렇게 다르게 써서 수사를 화려하게 하는 게 이제 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름답다는 그 짤 지금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습도 이쁘고 마음도 고운 깊은 규방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일찍 핀 매화가 이 계절을 놀래키잖아요. 지금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온 계절을 놀라키는 것을 가여워하고 또 이 연약한 봄빛이 이 추위를 다 몰아낼 수 있지 의아해하는 거죠. 연약한 매화가 앞에서 봄이 온지는 알겠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가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겨울을 다 마치 다 제대로 보내는 건지 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필의 시박 라수 초단 절차 방화 거차 경수 까지 보겠습니다. 옷이 입는 건 옷 꿰어 입는 걸 필의라 그러죠. 입는다는 얘기요. 입은 옷이 이제 비로소 얇은 옷을 입은 거죠. 매화가 폈으니까 봄이 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비단 소매가 비로소 홑겹 겨울에 두꺼운 거 입는 홑겹의 옷을 비단으로 이제 탁 입은 거죠. 요 옷차림을 하고 이 방자도 아름답다는 뜻이죠. 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이 경수 앞에 라수가 단이라 그랬잖아요. 박하고 단을 경으로 받은 겁니다. 이 가벼운 소매 입은 옷이죠. 옷. 소매로 이렇게 꼭 꺾은 거 손으로 들어서 혹 삿빈이 문인 혹 잔지 상수 한 환전지 대공 혐 금전지 전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꽃을 꺾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꽃을 꺾어서 어떻게 꽃을 어떤 때는 살적 여기 귀 위죠. 거기에 꽂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거는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꽃을 꺾어서 그렇긴 하지만 꽃을 꺾었는데 환전지 대공 이 환이라는 건 쪽진머리예요. 쪽진머리. 그러니까 쪽진머리 쪽을 딱 찌면 앞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매화를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걸 한탄하는 거예요. 쪽을 찧어서 머리를 다 이쪽으로 머리가 다 몰리니까 이 쪽진 머리 주변으로 매화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더 이상 매화를 꽂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화를 다 머리에 다 꽂고서 매화로 화관처럼 장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 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꽂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뭘 꽂았겠어요? 쪽을 찌니까 이 금전, 금으로 된 비녀를 꼽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으로 된 비녀가 매화에 비교해서는 이 구닥다리 꼬물이 된 거죠. 너무 볼품이 없어. 그래서 전구라 그런 거예요. 금으로 된 비녀가 이 구닥다리로 변해버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매화 꽃이 너무 이쁘니까 금으로 된 비녀도 무색해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영단지 롱차교자 동계춘유 사권라유라 이렇게 끊어지죠. 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 계단을 다 올라가면 이 테라스처럼 이렇게 넓은 자리가 생기죠. 거기 이제 붉은 칠을 했다 그래 단지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궁전을 형용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 이 매화라는 그 핑크빛이지만 흰 빛깔의 꽃이 단지에 이 그림자를 비추는 거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이 매화의 이 교자도 아름다운 거죠. 매화의 아름다운 자태, 모습을 희롱을 하는 거죠. 이쁘니까 가지도 만져보고 꽃도 건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림자, 매화의 그림자를 돌아보고 매화의 어여쁜 모습을 희롱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고화롱, 이 고영단지 농차교자를 매화를 머리에 꽂고 아름답게 변한 자기의 모습, 단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아름다운 어여쁜 자체를 이뻐서 이렇게 돌아도 보고 팔도 들어보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형용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시의 맛이기도 할 텐데 매화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자기의 모습으로 봐도 무방할 텐데 결국 매화와 자기가 이제 같이 됐다는 걸 아마 형용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에 드리워졌던 비단 휘장도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을 다 말아서 이제 놓는 거죠. 그랬더니 춘풍 취매 장락진 천첩 위차 렴암이 화색 지상비 항수 공실시라. 그랬더니 이 활짝 창문을 열고 그 사방으로 이 휘장까지 다 이제 말아 놓았는데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바람이 매화에게 불어와서 이 장이니까 오랫동안 불어와서 매화를 꽃잎을 다 떨어뜨린 거죠. 봄바람이 매화에게 불어와 오랫동안 매화를 다 꽃잎을 떨어뜨리니 천첩은 저는 여자 자기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때문에 여자의 그 아름다운 눈썹을 암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자도 아름답다는 뜻이죠. 저는 이 때문에 제 고운 눈썹을 찌푸립니다. 매화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왜 싫죠? 화색 지상비 항수 공시시라. 꽃색, 이건 매화의 꽃색이죠. 매화의 꽃빛깔은 유지해서 항상 매화의 꽃빛깔을 유지하고 항상 그와 나란한데, 그러니까 매화가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하고 자기가 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서로 나란히 매화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매화가 자기랑 똑같은 그런 때이고 그런 시기인데 항상 때를 잃을까 두려워서 수심에 잠깁니다. 매화도 한때가 봄에 잠깐 피는 그 한때가 지나가면 매화도 시들고 봄바람에 사라지듯이 자기도 이제 규중에 갇혀 있지만 때를 잃고 젊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매화와 같은 자기 처지를 가탁해서 마지막 두 구절을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